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일봉상 63K 아래에서 하루로 더 마감한다면 이번 반등 시나리오는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주말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고 지금 63K는 회복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안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주봉은 지금 이 63K는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봉이죠. 자, 6월 달에 하락을 보여주고 1차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 자리가 바로 63K입니다. 자, 그런데 7월 달에도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다가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던 이 가격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탈 마감했죠. 결국 어저께 이 일봉 마감을 보여줬다라는 건 근데 또다시 미국과 이란의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그냥 약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구조가 이 저점을 낮추는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목이 양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장세에서 적어도 62K는 깨야 진짜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에서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도 좋은데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63K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63.3K와 이 63.7K가 상당히 중요해요. 단기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결국 이번 반등에 이 단기적인 반등의 가장 생명선이죠. 왜냐면 이 자리는 단순히 최근 며칠 동안 만들어졌던 그런 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63K가 이번 반등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단순히 며칠 동안 만들어졌던 그런 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6월달에 큰 하락이 이렇게 1차적으로 멈췄던 자리, 멈추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전에 고점 라인에는 돌파는 못 보여줬더라도 해당 자리에서 1차 반응이 나왔던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4일날 딱 이 양봉이 보이실 텐데 그 전에는 63K를 흔들면서 올라오고 CPI 이후부터 이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일봉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 가격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인정했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 어제 처음으로 63K를 이탈하는 음봉 마감을 보여줬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오늘 다시 올라왔잖아요. 63K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장중의 움직임보다 종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오늘의 일봉은 내일 오전 9시에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주에 단 하루라도 일봉상으로 63K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마감한다면 이 반등 시나리오, 이 7월 달에 나왔던 반등의 시나리오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의 이탈은 그냥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까지 같은 기준 아래로 마감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이 가격을 더 이상 지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아래 가격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63K를 회복하는 거,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최소한 63.7K 그 이상까지는 올라와야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안정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번 하락이 단순히 흔들기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는 건 정말 반대입니다. 차라리 63.7K를 회복한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손익비가 좋고 손절을 조금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괜히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흔들면서 손절하기보다는 추세가 확인된 뒤에 들어가는 게 결국 계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기준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기준을 회복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단순히 일봉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 이유를 주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63.3K입니다. 일봉상에선 63K, 63.7K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주봉 상황에선 63.3K가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오늘 63.3K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살짝 아래에 있는데 눌림목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주봉만 놓고 보면 어제보다는 상황은 살짝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 살짝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6월달에 큰 하락이 나온 이후로부터 몸통으로 지켜왔던 자리가 바로 63.3K입니다. 중간중간에 빠졌던 적은 있죠. 하지만 결국 주봉이 끝날 때까지는 이 63.3K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4주 연속 버텼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로 마감한다는 건 주봉상으로 반등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봉이 살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시장은 대부분 주봉보다 일봉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주봉은 일주일 동안의 결과이고 일봉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빠르게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뭐 주봉도 그렇긴 하지만 일봉상으로 63K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이번 7월 반등 이 흐름이라면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모두 패턴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보나치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죠. 과거 패턴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반등을 이 57.8K로 저점으로 계산해서 현재 되돌림 이 63.7K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반등 추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반등이라면 최소한 236 구간 위에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지지선의 정도는 계속해서 지켜줘야 추세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63.7K를 이미 이탈한 상황이고 63.3K도 계속 위협받으면서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만약 다음 주까지 63K 이 아래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럼 피보나치 기준으로도 이번 반등은 힘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도 반복이 됐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월달에서 2월달 엄청 빠졌었지만 결국에 236 구간, 이 236 구간을 회복을 보여주고 382 구간 이것까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382 구간까지 찍지 못한 채로 236 구간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결국 동일한 패턴이라면 이 236 구간 밑에서는 정말 잡아도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됐을 때는 손절이 과감하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롱을 잡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236권 위로 올라타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4시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봉과 주봉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결국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4시간 봉의 흐름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저점을 깨버렸었습니다. 결국에 한 번씩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데 고점 또한 못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등 추세가 이어지려면 적어도 저점은 이탈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아직도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락 채널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 하단에서는 지지를 보여주는 듯한 이런 모습은 나오지만 결국 상단을 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락 채널을 끝내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될까요? 더 이상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여기서 반등이 시작되려면 최소한 이전 저점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고 반등 고점도 높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미국과 이란의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막혀있던 구간, 이 윗꼬리가 달려있던 구간이 바로 이 4시간 봉상의 FBG였죠. 최소한 이 구간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상단을 돌파도 못하고 그리고 이 4시간 봉상의 FBG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 팩트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터디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롱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단기성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못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숏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이 호재가 이 채널을 돌파시키고 이 강한 저항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숏으로 한번 베팅을 해서 저도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크게 먹기보다는 짧게 이 변동성, 이 유동성이 터졌을 때 딱 수익을 냈던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락 채널을 벗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까진 반등이 나와도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고점을 높이기 시작한다면 저도 롱으로 베팅하겠지만 지금은 하방 관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주말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니까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이 스터디방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 잘 봤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4시간 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점이 깨졌던 자리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 저점을 또 한번 이탈시켰던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에 대한 이렇게 이탈을 보여주면서 롱 유동성을 한번 수입을 보여주면서 올라탔는데 오늘 저점은 또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롱 물량 그리고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들어왔던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는 흐름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FBG에서 딱
마주치면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호재가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63.7K까지 돌파를 보여주면 우리는 이때부터 롱을 타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면 이 고점에 대한 하락 추세까지 모두 돌파를 보여주겠죠. 근데 지금은 이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혀있는 상황은 팩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3K 아래에서 일봉상 종가 마감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저점 리테스트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저점까지 이탈하는 상황이 딱 발생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이 저점의 문제가 아니라요. 또다시 이런 저점을 스탑 로스로 걸어둔 이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적어도 61.8K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까지 이탈하면 시장가 매도가 살짝씩 더 나오면서 이 61.5K까지 가격 차이가 0.3K니까 시장가 매도가 한 번만 나오더라도 그냥 쭉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것까지 이탈하면 저점까지 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우리가 열어둘 수 있는 폭은 최소한 이 61.3K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봉 상황에서 63K까지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진다면 그냥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한 번은 쑥 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61.3K 그 아래까지 빠졌을 때는 오히려 롱장세가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디까지 빠질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때부터 반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올라타면서 이 자리를 정말 버텨주면서 올라왔어야 됐는데 만약에 이번 반등에서도 정말 이 구간 딱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딱 이 물량들을 먹어가면서 올라온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이 구간까지 정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는 이때부터는 빅숏의 장세구나. 저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반등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이 61.3K와 61.5K까지는 찍어줘야 그나마 반등 추세가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정말 63K 아래에서 마감하는지 일봉상으로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까지 모두 이탈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도 분명히 있겠죠. 바로 이 4시간 봉상의 FBG, 이 63.7K 그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저도 상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게다가 일봉상으로 63K를 버티고 주봉상으로는 63.3K까지 계속 버티는 모습이 발생이 돼버린다면 저는 하방 관점보다 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음 주 장세에서는 일봉상으로 63K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63.3K 이것만 체크하세요. 근데 이것까지 못 넘으면서 계속 추세가 하방으로 열린다면 61.3K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주 장세에서도 똑같이 기준만 가지고 대응할 겁니다. 오늘은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에서 매매를 통해서 방망이 짧게 수익을 한번 챙겨놨는데 다음 주 장세에서 변동성이 터질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자, 앞으로도 기준에 맞는 매매만 진행하면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장세에서 수익도 못 내고 손실만 나고 있다. 자, 그러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스터디로 입장 방법에 대해서 딱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요. 스터디방 입장 바로 가능하시니까요.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 이 정도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